안녕하세요, 유닛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두 영상 파티클 시스템과 솔리드 파티클 시스템에 이어서 마지막 포인트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클라우드 시스템은 SPS와 마찬가지로 단일 업데이트 가능 메쉬입니다. 점 파티클은 메쉬의 정점, 벌텍스이고 대부분의 머티리얼 속성을 갖지만 노멀스와 인다이시스가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속성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사용하는 예시로는 천문, 지형과 같은 대규모 데이터를 시각화하거나 먼지 같은 입자 효과를 구현할 때 성능적인 부분에서 가벼운 리소스를 이용하여 저용량 3D 형상을 표현하고자 할 때 혹은 추상적인 표현으로 독창적인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우측에서 영상으로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런 형태로 홈페이지들의 사용이 많이 되거든요. 국내 기업 중 NC소프트 홈페이지가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연출을 했고요. 이런 형태로 마우스와 인터랙션도 가능하고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거나 하면 다른 이제 깃발이나 이런 걸로 모습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도 있고 또 이제 다른 사이트에서도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크롤에 반응하는 이런 사이트도 있고요. 형태가 변하면서 연출적으로 이렇게 풀어낸 사이트도 있고 이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형태로 바닥에 이렇게 파티클들이 있고 메쉬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념입니다. 포인트 클라우드는 포인트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이름, 포인트 사이즈, 씬이 필수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포인트 클라우드의 add 포인트의 포인트로 사용할 개수를 이제 정해주시면 되고 밑에 build mesh async로 활성화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넣어서 사용하면 지금 우측 사진에서처럼 박스 형태의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가 생성이 되고요. GLB 같은 모델링 파일을 불러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add surface points 형태로 메쉬를 할당을 해주시고요. 똑같이 개수를 넣어주시고 이제 옵션으로 메쉬 본연의 색상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포인트 컬러.컬러로 넣어주시면 우측 사진과 같이 원본 색상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는 않은 내용이라 바로 실사용 예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이미지와 같이 이제 다양한 예제들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스피어에서 토루스 넛 형태로 변화하는 포인트 클라우드 모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닥스로 들어오셔서 피처스의 딥다이브 쪽 그리고 아래로 내리면 파티클스의 포인트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 항목을 클릭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이제 예제들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 될 텐데요. 그 중에서도 Creating a PCS 쪽 오시면 다양한 예제들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 개념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이 헤드폰 쓴 오리가 나오는 요런 예제도 있으니까 요런 걸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똑같이 활용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 거 코드 그대로 복사해서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인풋 메쉬가 이제 인풋 메쉬 어싱크를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딜레이 크리에이트 씬 앞에 어싱크를 붙여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카메라랑 이제 라이트를 자동으로 세팅을 해주고 인바이러먼트 환경까지 자동으로 세팅을 해주고 있는 코드이고요. 여기서 조금 변경해야 될 부분은
이제 여기 씬부터를 쭉 날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괄호를 닫아주시고 then으로 해서 이제 result라는 파라미터로 받아올 거고, 여기는 원래 있던 거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const 루트 메쉬라고 하나 변수를 생성을 해줄 거고요. 이거는 result에 있는 메쉬수 0번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불러온 기존 메쉬는 set enabled로 false로 설정해서 꺼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포인트 클라우드 시스템은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밑에 여기도 add surface point도 그대로 사용을 할 거지만 메쉬스의 1번이 아니라 루트 메쉬의 자식으로 있는 get child meshes 요거의 0번째 를 사용을 할 거고요. 개수도 이거를 5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조금 더 많이 표현하기 위함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재생 버튼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뜨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 이제 GitHub에 있는 3D 모델링 파일로 한번 바꿔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https load.github usercontent.com에 제 git 주소 unit 1 그 다음에 3D asset 이라는 폴더에 마스터에 접근을 할 거고요. 여러 개가 있지만 배트맨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카메라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모델링 파일 같죠? 하지만 마우스를 점점 가까이 가게 되면 다 포인트로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각각 다 개별 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활용하시면 이제 다양하게 쓰실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확대해서 보면 이 점 크기들이 다 너무 작잖아요. 그거는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name PCS로 해서 넣고 있고 이 포인트 사이즈가 있거든요. 이거를 눈에 확 띄게 이제 차이가 나게 하기 위해서 조금 큰 수치인 5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봤을 때는 뭐 큰 차이는 없는데 가까이 가게 되면 포인트들이 확실하게 커졌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미리 준비한 예제 중에 하나인데요. 토루스 넛 모양이 포인트 클라우드로 형성이 되고 그 입자들이 이제 위아래로 이동하면서 애니메이션이 되고 있는 이런 예제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런 형태로 나오고요. 멀리 좀 줌아웃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선 모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되어 있죠. 그리고 겹치는 그 순간에 잘 보시면 토루스 넛 모양입니다. 코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쭉 준비해 놨는데요. 간단하게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토루스 넛을 이제 메쉬 빌더를 통해서 생성을 했고요. 포인트 클라우드 시스템을 PCS로 정의를 했고 이 add point from mesh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토루스 넛이 갖고 있는 벌타이시스 데이터들 그 정보들을 모아서 지금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꾸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꾸린 정보들을 포인트라는 변수에 담아서 이제 add point를 통해서 넣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PCS에 얘도 업데이트 파티클이라는 곳에서 이제 업데이트 될 동안에 어떤 것을 실행할 건지를 명시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오프셋 같은 거를 변경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컬러도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이 컬러 값들도 이제 조금 랜덤하게 사인이랑 코사인 값에 맞춰서 이제 넣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PCS의 build mesh async 딴에서 이제 scene.register before render 면은 이제 매 프레임마다 실행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티클을 계속 셋 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이제 디폴트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설정을 해서 이 입자들이 조금 더 빛날 수 있게 블룸 효과를 주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인스펙터에서 렌더링 파이프라인스의 파이프라인 쪽으로 오시면 이 제가 세팅해 놓은 디폴트 렌더링 파이프라인이 있는데요. 여기서 블룸을 끄면 조금 차이가 있죠. 네.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진 않는데 그런 거는 이제 여기서 웨이트나 스케일이나 커널 값을 조절하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런 간단한 파티클 포인트 클라우드에 애니메이션 되는 예제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스피어에서 토르스넛 모양으로 바뀌는 이 모프를 한번 구현을 해볼 건데요. 플레이그라운드 기본 코드를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불필요한 이 주석들만 조금 날릴게요. 네. 그 다음에 그라운드도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라운드도 삭제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 라이트, 스피어 까지만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카메라의 이 프리 카메라를 아크로테이트 카메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add 카메라로 되어 있네요. add 카메라라고 치시면 이렇게 바로 뜨는데 여기서 첫 번째 아크로테이트 카메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태치 컨트롤은 위에서 생성이 됐으니까 삭제를 해줄 거고요. 그럼 셋타겟도 들어있으니까 이 부분도 날리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이제 추가로 할 설정은 카메라의 이너시아를 뭐 한 0.5 정도. 이거는 줌했을 때 이 마우스 스크롤을 위로 올리거나 내렸을 때 이동되는 속도를 제어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조금씩만 줌되고 아웃되죠. 이 수치를 조절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에 우클릭해서 이동하는 패닝 센서빌리티 패닝 센서빌리티를 10,000 정도 이렇게 세팅하면 우클릭 드래그를 했을 때 조금 덜 민감하게 움직이는 이런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기본 세팅을 했고 그 다음에 라이트 인텐시티도 그냥 뭐 1로 놔둬도 상관없으니까 저 부분도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어 위쪽에 변수를 설정을 할 건데요. 우선은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포인트 개수를 만으로 설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포인트 위에 거는 카운트로 바꿔야겠네요. 네. 포인트 카운트로 변경을 해주시고 아래에서는 포인트 클라우드는 뉴 바빌론의 포인트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이름은 PCS 이렇게 하고 개수 1, 그 다음에 신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피어부터 이제 토르스넛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스피어 포인트라는 배열을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토르스넛 이렇게 생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스피어는 그대로 둘 거고요. 포지션은 따로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스피어를 일단은 set enabled를 false로 설정을 해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스 그러니까 스피어의 포지션스거든요. 그래서 스피어 이렇게 적어 줄 거고요. 이거는 아까 간략하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해당 메쉬가 갖고 있는 vertices 데이터에 직접 접근을 해서 정보를 받아올 거기 때문에 get vertices data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vertex buffer라는 거에 접근을 하셔서 position kind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변수에 담아줄 거고 let indices 이것도 스피어 거 이렇게 해서요. 스피어에 get indices 네, 이렇게 불러올 겁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쓰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glb 파일을 그대로 불러와서 그 glb의 뭐 스케일을 바꾼다든지 로테이션을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트랜스폼을 바꿀 때는 쓸 일이 없거든요. 근데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그 메쉬가 갖고 있는 특정 벌텍스의 정보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컬러를 바꾼다든지 할 때는 종종 이제 사용하는 거라서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따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밑에다가 이제 토로스넛을 생성을 할 건데요. 토로스노트 얘도 바벨론의 메쉬 빌더 쪽에 들어가시면 되고 create 토로스노트 이름은 그냥 토로스노트라고 적고 옵션으로 이제 많은 수치들이 조금 들어가는데 요거는 따라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radius 적고요. 튜브 적고 radial segment 이거는 256 그 다음에 traveler segments도 64 정도 그 다음에 P는 2 Q는 3 이런 식으로 이제 옵션을 작성을 했고요. 네, C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토르스넛도 마찬가지로 set enabled를 통해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꺼주시고 위에 스피어의 positions와 indices를 넣어준 것처럼 똑같이 여기에 스피어라는 것 대신에 토르스노트로 다 교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1차적인 이제 준비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 메쉬들의 포인트를 받아오는 함수를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펑션 받아올 거니까 get mesh point라고 변수를 함수명을 작성을 해볼게요. 그리고 포인트의 array를 인자로 받을 거고요. positions와 indices도 파라미터로 넘겨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for문을 통해서 i가 0일 때부터 i가 포인트 카운트 보다 작을 때까지 i 플러스로 이제 반복을 돌려줄 건데 여기에는 face id라는 거를 이제 설정을 할 거고요. 반올림을 해서 method random 범위 안에서 진행을 할 거고 indices의 length까지 반영을 할 건데 이제 세 가지 버텍스가 이루어지는 게 있어서 이렇게 할 거고요. 버텍스 1는 바벨론의 벡터 3의 from array라는 게 있거든요. 또 positions의 indices의 face id 이게 세 덩이씩 이제 그룹을 짓기 때문에 트라이앵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버텍스 2, 3도 마찬가지로 명시를 해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순번만 플러스 1 플러스 2로 정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는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우선은 포인트 클라우드가 이제 메인으로 이제 설명드릴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UV라는 거를 이제 명시를 해서 U 플러스 V가 1보다 크다고 하면 U는 1 마이너스 U, V는 1 마이너스 V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줄 거고요. 포인트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vertex 1의 scale 이라는 걸 이용을 할 거고, u-v.add vertex 2에 똑같이 scale u 또 add vertex 3의 scale v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할당을 해줄 거고, 어레이에 푸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함수를 만들었으니까 호출을 하면 되겠죠. get mesh 포인트에 sphere points를 어레이를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positions sphere, indices sphere 이런 식으로 각각 넣어 주시면 되고, 토로스 넛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S가 없어져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주시면 됩니다. 넛을 대문자로 제가 했군요. 네. 이런 식으로 됐다면 이제 다음번으로 넘어가서 포인트 클라우드에 add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여기는 이제 포인트 카운트를 받을 거고요. 펑션 particle과 i번째 인덱스로 접근을 해서 particle의 포지션을 스피어 포인트의 i번째로 명시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particle의 컬러를 설정을 해줄 건데, 요거는 컬러 4로 해주시면 됩니다. 색상은 그냥 제가 임의로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원하시는 색상이 있으면 그 색상으로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R이랑 G 값은 랜덤으로 쓸 거고 B만 1로 고정을 해서 쓸 거고요. 알파까지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 이제 morph를 이용할 거라서 morph factor라는 걸 변수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morph factor는 일단 0부터 시작해서 1까지의 슬라이더로 표현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클라우드에 빌드 메쉬 어싱크로 이제 활성화를 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 then을 이용해서 받아올 거고, 여기는 펑션으로 해서 함수를 하나 넣어 주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send register before render 에서 매 프레임마다 실행될 펑션을 넣어 줄 거고요. 여기서는 포인트 클라우드에 메쉬로 접근을 하셔서 rotation.y를 계속 누적해서 더해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회전을 하겠죠.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에 업데이트 파티클이라는 거를 이제 또 명시를 해서 펑션을 할당을 해줄 건데, 이 펑션에는 particle이라는 파라미터로 넘겨받아서 i는 particle의 idx 인덱스를
담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스피어에 포인트를 나타내는 스피어 포인트, 스피어의 포인트를 나타내는 스피어 포인트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스피어 포인트 i 번째 이렇게 담아주고, 마찬가지로 토루스 넛도 똑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토루스 넛 포인트는 토루스 넛 포인트의 i 번째, 그리고 파티클의 포지션을 세팅을 해줄 건데, 요거는 바벨론의 벡터 3에서 러프 저희 한번 다뤘었죠. 스피어 포지션부터 스피어 포인트부터 토루스 넛의 포인트까지 그리고 모프 팩터만큼 변화를 시킬 거고, 파티클의 포지션의 y 값을 이제 변경을 해줄 겁니다. methat sin 함수를 쓸 거고, 파티클의 포지션의 x에다가 0.1 수치를 곱한 만큼 사용할 거고, 포인트 클라우드의 set particles를 호출을 할 겁니다. 네, 지금 여기 getMeshPoints 함수의 파라미터 설정을 s를 빼먹어서 오류가 났던 거였고, 네, 이렇게 해서 런을 구동을 해보시면 이렇게 스피어가 돌아가면서 포인트 클라우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거든요. 네. 이 이후에 UI를 통해서 슬라이더를 만들어서 조작하는 거를 빠르게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GUI 세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색상 변화를 확연하게 하기 위해서 씬의 클리어 컬러를 검은색으로 바꿔 놓을게요. 이렇게 하고 재생을 해보시면 조금 더 색상을 확연하게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슬라이더를 이동하면 토루스 넛 형태로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슬라이더에서도 똑같이 이제 슬라이더의 밸류가 바뀜에 따라서 업데이트 파티클에서 아까 위에서 썼었던 코드를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색상 쪽만 조금 달라지게 설정을 했는데, 이 슬라이더가 갖고 있는 수치의 절반보다 이제 커지면 초록색으로 썼고요. 작아지면 기존의 블루색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슬라이더를 조절함에 따라 모프가 돼서 스피어에서 토루스넛으로, 토루스넛에서 스피어로 변하는 이런 예제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은 포인트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파티클과 관련된 파티클 시스템, 솔리드 파티클 시스템, 포인트 클라우드 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 기능들을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페이지 제작 혹은 게임 등의 멋있고 좋은 연출을 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2025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번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